3월 1일 지바 롯데와의 연습 경기가 있었고, 네, 연습 경기에서 4대3으로 네,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 야구를 오늘 했다. 그리고 에러도 없었고 경기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일단 즐거웠다. 그러니까 비시즌인데 3월이 딱 들어오면서 그런지 약간 진짜 이제 정규 시즌에 버금가는 그런 플레이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 오늘 경기 자체도 사실은 거의 연습 경기지만 또 정규 시즌에 똑같이 거의 경기에 임한 게 좀 느껴져가지고 경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게 좋았고, 그 다음에 그 경기 초반에는, 초반 중반까지는 되게 늘 제가 얘기하는 그 승리 공식대로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선발 투수의 호투, 그 다음에 선취 득점,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빈틈없는 수비와 호수비까지는 굉장히 승리 공식 잘 이어졌었고, 근데 이제 조금 중후반으로 가면서 좀 애를 먹었던 것이 V펜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근데 뭐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잘 막았고, 예, 근데 그 아쉬웠던 거는 3회의 석점, 4회에 한 점을 내고 이제 선취 득점을 냈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점수를 내고 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찬스들이 계속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도망가는 점수를 못 내면서 마무리가 조금 어려워졌죠. 그리고 중간에 4회, 5회 2점 홈런을 허용을 하면서 쫓기고 도망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불펜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회 사실 정철원 선수가 올라오는 건 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이제 컨디션이 아직 안 올라왔다고 해서 윤성빈 선수가 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연습 경기 내내 지금 등판 기회를 못 가지기도 했고, 연습 경기니까 조금 실전 경기를 그 내보내는 개념으로 올려본 것 같은데, 사실은 정철원 선수가 굉장히 아직 준비가 많이 모자란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경기는 잘 뭐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사실 마지막 상황이 이제 홈에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지바 롯데도 연습 경기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도전적인 플레이들, 그러니까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주루를 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사실 그 연습 경기가 아니었다면은 마지막에 좀 더 그 주자를 쌓고 압박을 하면서 아마 지바 롯데도 경기를 뒤집는 쪽으로 좀 갔을 것 같은데, 연습 경기니까 또 그런 장면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아주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이만 하면은 야구를 잘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제 시즌 중에 어느 정도로 계속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롯데 자이언츠가 강해질 수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총평은 오늘 경기는 굉장히 고급 야구, 그다음에 재미있는 야구였어가지고 야구 팬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총평이고, 오늘 라인업이 이제 좀 베스트 라인업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예, 1번 레이에스, 2번 한태양, 3번 윤동희, 4번 한동희, 5번 전준우, 6번 손호영, 7번 유광남, 8번 김민성, 9번 전민재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달라진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틀을 기본 틀로 가져갈 것 같이 보이고, 실제로도 짜임새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바 롯데도 사실은 이 라인업이 거의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바 롯데 베스트하고 붙었는데 어찌됐건 좋은 경기를 해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좋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고 좀 저는 오늘 경기의 어떤 내용보다는 선수들을 위주로 약간 생각한 거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뭐 단연 오늘 가장 큰 임팩트는 선발로 나왔던 엘빈 로드리게스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저는 딱 이 생각, 그러니까 힘으로 때려잡는 에이스가 드디어 우리도 가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3이닝 퍼펙트고 삼진 4개인데 1군 라인업을 상대로 저런 투구를 했다. 그러니까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이 헛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헛스윙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냥 힘으로 때려 넣는데도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이란 뜻이니까, 정말 뭐 로드리게스 선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오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보면은 뭐 제2의 폰세가 아니라 다른 투수가 제2를 불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충분히 그런 역량으로는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전성기 알칸타라 느낌이었다. 또 폰세를 보면서 와이스가 자극을 받았듯이 로드리게스를 보면서 비슬리가 자극을 받으면서 강해지는 것이다. 뭐 말씀이 있으신데, 아무튼 로드리게스 선수에 대한 어떤 염려나 걱정을 불식을 시키는 그런 오늘의 완벽한 투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슬리 선수가 이어서 나왔는데, 비슬리 선수가 오늘 3이닝 2실점,
네, 2점 홈런을 허용했고 이제 안타 3개를 맞았는데 홈런은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홈런은 홈런이고 그 외에는 투구 내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비슬리 선수도 오늘 걱정 없는 투구를 보여줬고 이 로드리게스 비슬리 외국인 투수 2명은 걱정이 없다. 오늘 투구로 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다른 변수만 없다면. 그래서 좋은 투수들을 잘 데려왔고 그 좋은 투수들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잘 감상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이 두 명의 선수의 맹활약인데 이제 불펜 쪽에서 보면은 일단 홍민기 선수가 먼저 나왔는데 조금 보이넷을 내주고 하면서 말루를 만들어주고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팔각도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사직의 중심에서님 감사합니다. 2만원. 네, 너무 큰 금액 후원 감사드리고 박그롬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그롬이라 하면 이제 박정민 선수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바깥쪽 스트라이크가 홍민기 선수가 좀 안 잡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투구를 했는데 이거는 일단 팔각도 조정도 있고 그 다음 둘째는 ABS에서는 잡히는 코스들이 조금 안 잡히면서 약간 이제 계산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저는 느낌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속도 나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홍민기 선수도 뭐 걱정을 크게 하진 않는다. 라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박준우 선수가 2, 3알루를 이어받아가지고 씩씩한 투구로 이제 위기를 탈출했는데 박준우 선수는 지난 시즌 마이미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예, 그 다음에 특히 싸울 줄 아는 투수라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마 뭐 팬들도 그렇고 벤치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박정민 선수가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고 좋은 임팩트를 그 다음에 또 아마 오늘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뭐 여기도 적어놨지만은 체인지업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 구속도 147 정도 오늘 빠른 공이 나왔고 무엇보다 그 가라앉는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의 모습만 시즌에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그 필승조의 한 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 조금 뭐 염려 아닌 걱정을 하자면은 연습 경기 때는 이렇게 좋다가 이제 정규 시즌에 들어가면은 저런 모습들이 못 나오는 경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약간의 걱정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모습만 보는 게 연습 경기니까 지금의 오늘 보여준 모습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이 투수가 불펜에서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주는 투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지업이 가라앉는 게 그 해설진에서도 이게 포크볼인가 체인지업인가 약간 헷갈려할 정도로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게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이 박정민 선수의 활약을 우리가 조금 계속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정철원 선수인데 정철원 선수가 구위나 제구가 모두 부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준비가 아직 뭐 좋게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전 경기에 등판을 시켜봤는데 구속이 143 정도에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그 제구가 그 소위 말하는 별존이었죠. 그러니까 탄착군이 좀 그래도 계속 비슷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정철원 선수가 오늘은 진짜 동서남북으로 공이 날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운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좀 있었기 때문에 정철원 선수가 올라올 때까지 결국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던 뭐 박정민, 박준우 이런 선수들이 정철원 선수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막전에서도 사실 정철원 선수가 바로 좋은 모습이 나올까라는 어떤 걱정이 들 정도로 오늘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윤성빈 선수가 이제 4대2의 1-4-2루 상황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투구 내용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내야 뜬공으로 잡고 투아웃에서 안타 맞고 이제 한 점 내주고 나서 뒤에도 이제 안타를 사실 맞았는데 황성빈 홈송구, 손성빈 홈택으로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됐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어찌됐건 막았으니까 뭐 마무리는 되긴 했는데 이게 정규 시즌 같으면은 상대 팀의 주루가 저렇게 무리한 플레이를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윤성빈 선수가 근데 늘 약간 이제 좀 숙제 중에 한 개가 이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올라왔을 때 그 주자가 없을 때의 모습이 잘 안 나오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실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있을 때
주자가 없을 때 같은 어떤 컨트롤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찌됐건 이런 터프 세이브를 하는 경험을 특히 지바 롯데를 상대로 한 거는 본인한테도 또 좋은 자양분이 됐을 거니까 좋은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구속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 윤성빈 선수 사용법이 가능하면은 주자가 없을 때 내는 게 어떤 좋겠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투수 쪽은 이제 이렇게 좀 지켜봤던 것 같고요. 지켜봤던 것 같고 그 타자 쪽을 한번 지켜보자면은 레이에스 선수가 1번으로 나왔는데 레이에스 선수가 1번으로 나왔는데 확실한 1번 안타 기계로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오늘도 정말 뭐 그야말로 기계같이 안타를 만들어낸 모습이 계속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고 뭐 1번 레이에스 카드가 오늘 경기로서 거의 뭐 확신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고 특히 8번, 9번이 출루한 상황에서 1번이 레이에스 선수니까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그 경기 중에 8번, 9번이 출루해가지고 무사 1, 2루인 상황이 한번 있었잖아요. 예, 무사 2, 3루였나? 아무튼 근데 이제 1번이 레이에스 선수니까 어떻게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만약에 1번 자리에 뭐 황성민 선수가 있다 하면은 그런 또 압박감이 덜 든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레이에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고 뭐 이제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번 자리에 한태양 선수가 나왔는데 오늘 라인업이 개막전에 가깝다고 보는데 사실 2번 자리가 좀 고민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태양 선수가 이번에 자리를 해가지고 사실 오늘 뭐 그렇게 타격 쪽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4명이 빠지면서 2번 자리가 조금 애매해진 게 맞죠. 원래 같으면 2번 자리에 뭐 이제 고승민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지금 이제 2번 자리가 약간 뜨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번 자리를 누가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2번에 대한 고민, 2번 고민 이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 칸씩 올리는 것도 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동희를 2번으로 한동희를 3번으로 전준우를 4번으로 이렇게 올려보는 것도 한 칸씩 다 올리고 이제 한태양 선수가 뭐 7번이나 8번쯤에 들어가는 방안도 시험을 좀 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박찬영 선수를 이번에 넣어보는 것도 아마 해보긴 할 것 같은데 연습 경기 시범 경기 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밑에 적어놨지만 레이에스, 윤동희, 한동희, 전준우로 한 칸씩 올리는 게 더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한동희는 고정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뭐 지금은 그런데 4번 자리에서 결과가 안 나오면 또 본인이 4번 자리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또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2번 자리가 지금 라인업에서 약간 가장 고민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윤동희 선수가 3번 자리에 나와가지고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3회 초에 무사 1, 2루에서 자식 담장 바로 때리는 2타점 2루타를 만들어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늘 얘기하지만 이번 윤동희에 대한 그런 미련이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네 근데 뭐 좋으면 계속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 앞에 얘기했듯이 1, 2빅터, 2윤동, 한 3동, 4준우를 한 번쯤은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에서 테스트 정도는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다 정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동희 선수가 4번 타자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4번 자리에서 아쉬운 모습이 약간 나왔는데 하지만은 이제 세 번째 타석에서 타구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잘 밀어 때려가지고 비록 이제 우익수 정면으로 가긴 했지만 굉장히 잘 맞은 타구가 나왔고 또 비록 결과는 삼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타석에서 침착하고 끈질긴 모습으로 계속 이제 승부를 끈질기게 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군대를 가기 전보다는 많이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뭐 발전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건 좀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준우 선수는 사실 전준우다.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그래서 그냥 딱 전준우 선수의 모습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저는 뭐 전준우 선수는 그냥 크게 고민할 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전준우 선수는 에버리지대로 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손호영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수비적인 측면에서 중견수 수비가 생각보다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 이상은 해요. 네, 그냥 중간 이상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견수 머리 뒤로 넘어가는 타구가 오늘도 나왔는데 굉장히 좀 잘 따라가서 잡는 모습이 나왔고요. 잘 따라가서 나왔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타구 판단이 좋은 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순간에 어떤 첫 바이 스타트가 저는 굉장히 잘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중견수 수비에 문제가 없는 것을 연습 경기들을 치르면서 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호영 선수가 중견수를 보는 데에 대한 걱정은 이제 많이 없어졌다. 경기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방망이가 과연 2호 시즌 모습에 그치느냐, 아니면 2사 시즌에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런 게 관건이 되겠죠. 결국 방망이 때문에 중견수까지 간 거니까. 그래서 중견수 손호영 카드가 생각을 해야지 사실 이제 팀 타선이 답이 나오는 게 맞긴 한데, 그 야구 외적인 얘기는 제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야구 방송이지 그 외적인 얘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잠깐 쉬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 유강남 선수가 자 7강남 정도로 이제 뒤로 빼니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5강남, 6강남은 사실은 좀 연습 경기라서 하는 테스트 성격이었지 싶고요. 그리고 7민성, 8강남, 구민재 등등으로 간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8강남으로 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7강남 정도도 괜찮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타순이 뒤로 민 건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민성 선수가 이제 8번으로 나왔는데 3루가 김민성, 박찬영이냐는 이거는 뭐 감독님이 계속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 또 실험도 계속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볼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7, 8번은 왔다 갔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유광남, 김민성, 뭐 김민성, 유광남, 뭐 한태양이 7번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8강남이 가장 뭐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전민재 선수가 9번에 나왔는데 오늘 뭐 공수양면에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9번 전민재는 공수양면에서 굉장히 좋은 유격수입니다, 실제로도. 근데 문제는 이제 작년에도 그랬듯이 전민재 선수가 9번이 아닌 상황이 온다 하는 거는 팀이 조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증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구멍이 났기 때문에 전민재 선수를 부득이 위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제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뭐 빠진 선수들에 대한 아쉬움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자숙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선수들은 전반기 동안 재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시즌을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조금 보면 일단 황성빈 선수가 뒤에 7회 초인가? 7회 초죠. 7회 초에 레이스 선수의 대주자로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김민환 주루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견제에 걸려갖고 결국 아웃을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근데 그 최고의 대주자 스페셜리스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황성빈 선수의 사실 역할이고, 저는 황성빈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베스트 퍼포먼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은 이런 그 테스트를 계속 받을 것이고, 이런 모습에서 좀 긍정적인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홈 보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황성빈 선수가 좌익수이기 때문에 지바 롯데에서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깨가 약하다는 건 지바 롯데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분탕 만티 하시는 분들은 제가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황성빈이라서 들어오기도 했는데 황성빈이라서 아웃이 나오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그래도 일단 정확한 송구가 됐다는 건 좋게 봐요. 어깨가 약한 거 어쩔 수 없는 건 정확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손성빈 선수가 마지막에 홈 블로킹 태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앞에도 지금 남기신 것처럼 유광남의 타격과 손성빈의 도루저지가 합쳐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손성빈 선수가 블로킹 태그가 굉장히 좋았고, 또 도루저지도 오늘 하면서 최고의 도루저지 스페셜리스트임을 증명했는데, 근데 방망이가 오늘도 진짜 희말이 없는 투수합 땅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리지는 낮아도 이런 좀 파워가 있는 타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선수인데, 펀치력이 있는 선수인데, 근데 방망이가 점점 희마리가 없는 타구가 점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타격에 분명히 자질이 있는 선수인데 이게 점점 안 되니까 그런 모습에서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박승욱 선수가 오늘 또 경기 후반에 대주자로 나왔죠. 누구 대주자로 나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한태양 선수 아니고 아무튼 한동희 선수가 빠지고 박승욱 선수가 이제 대주자로 들어왔는데, 최고의 내야 유틸리티 백업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대주자로 들어왔는데 1루 수비를 보면서 아주 훌륭한 땅볼 처리를 보여줬어요. 선상 타구가 나왔는데 침착하게 잡아가지고 턴을 해서 2루 송구를 해가지고 선행주자를 잡는 아주 좋은 수비를 보여줘가지고, 이 박승욱 선수가 역시 내야 유틸리티 백업으로 있다면 정말 좋은 선수다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근데 이제 박승욱 선수가 어떤 스타팅으로 나오는 일이 생기면은 팀이 또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될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팀이 잘 굴러가서 박승욱 선수가 자기 역할을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습은 단어 그대로 대승욱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선수들을 뽑자면 일단 로드리게스 선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박정민 선수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좀 채팅 소통 시간을 가지고 또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박준우 선수도 좋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싸울 줄 아는 투수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점이다. 고광렬이 이놈 때문에 사직가수 유니폼 탈석 안전자산 11번 바꿔왔습니다. 마킹집 사장님이 나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고 전화를 못 드리고 있다. 남겨주셨는데 4인방 유니폼은 근데 저도 나가 있긴 한데 일단 저는 그대로 냅둘 겁니다. 저는 일단 냅두겠습니다. 떼는 것도 힘들고 일단 냅두도록 하겠고 내일은 SSG 내일은 SSG와의 연습 경기 11시인가요? 11시 인데 내일은 또 어떤 실험이 나올까를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박찬영 선수를 내일의 희망 실험 사항 일단 3루 박찬영 선수를 2번으로 써보는 시도를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박찬영 선수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걸 한번 봐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김진욱 선수 내일 이제 피처 쪽에서는 또 김진욱 선수가 선발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김진욱 선수 선발. 그러니까 언제고 그 앞에 연습 경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진욱 선수 선발 모습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잘 했으면 좋겠죠. 늘 그런 팬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혹시 내일 경기에서 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맞아. 일본 맞아. 제가 이거 빼먹었는데 맞아. 그 지바 롯데 유격수 중견수 수비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저렇게 수비를 잘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잘했고 유격수가 오가와 류시에이 선수 그 다음에 중견수가 타카베 아키토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수비가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내내 지바 롯데에서는 저 두 명의 선수가 계속 눈에 보였고 유격수인 이 오가와 류시에이 선수는 거의 날아다니는 느낌이었고 타카베 아키토 중견수는 타구 판단이 정말 좋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보면서 와와 진짜 나왔고 박정민 선수가 오늘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또 이게 사실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또 조금 아쉬운 경우도 많아서 너무 빨리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박정민 튼동 장난감 확정 약간 눈이 번쩍하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굉장히 좋은 투수인 거는 맞는 것 같고 정현수 선수가 안 나오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정현수 선수가 등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습 경기 3경기에서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있으면 또 쓰겠죠. 안 쓸 선수는 아니니까 기다리려면 또 나오지 싶고 그 다음에 자 타팀은 제가 안 보기 때문에 타팀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타팀 경기는 제가 보지도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최준용 김원중 선수는 급할 필요가 없고 말씀대로 지금 투수풀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좋기 때문에 그렇고 ABS는 어차피 우리 리그는 ABS로 굴러가기 때문에 비슬리 윤성민 홍민기 같은 어떤 구위형 피처들 그러니까 커맨드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지만 때려 박는 스타일의 선수들은 ABS에 조회를 많이 받고 정현수 선수가 한 번은 테스트를 받겠는데 근데 오늘 경기는 또 평가전이고 연습 경기고 공인구도 아마 각자 리그 공을 썼을 거라 가지고 그런 특이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최충현 선수는 사실 조금 로또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은 전력에서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잘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최준현 선수한테 어떤 모습을 기대를 하거나 그런 것 좀 욕심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 김영준 선수가 지금 등판을 했나요? 연습 경기에? 제가 연습 경기를 전경기를 다 챙겨보질 못해가지고 기억이 막 나진 않는데 오늘 나온 투수들이 필승조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정철원 선수가 제 컨디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최준용, 김원중 선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 선수들 제외하면 오늘 나온 선수들이 이기는 상황에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작년에 좋았던 정현수, 김광현 선수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살려줘 2호 시즌 살려줘 2인방 정현수, 김광현이
안 나오고 있네. 약간 뭐 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던졌으니까. 김영준 선수 한 번 등판됐다. 세이브전에 나와가지고 잘했다. 한 번 나왔군요. 자, 그렇고 살려주는 시즌에 전철원 선수는 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운동에 전념을 할 수가 없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너무 막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고 기사들 같은 거는 사실 경기 내용을 정리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굳이 막 얘기할 건 없는데, 기사 중에서 조금 재밌는 거는 오늘 또 약간 그게 있죠. 예, 또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롯데그룹은 롯데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 신유열 실장이 또 오늘 경기를 직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찐으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또 아무래도 자매구단 또 경기다 보니까 또 신유열 실장이 와가지고 경기를 또 지켜봤다고 하고, 단백질 에너지 바를 귀엽게 네, 또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지주실장 자격으로 네, 찾았다고 하고, 간직거리를 소소하게 챙겨와서 또 전달했고, 훈련부터 지켜보면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이언츠와 마린스가 교류를 통해서 선수단이 성장하고 좋은 팀 성적까지 거둘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갔다라고 하는데, 그 참 찐으로 야구를 좋아하는 집안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계속 응원을 한다고? 어찌 보면 이 롯데 그룹도 약간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무튼 야구를 좋아하는 게 죄인 것 같습니다. 뭐가 왜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그냥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 또 다음 뭐 소소한 얘기들로 좀 이어가 보면, 지바 롯데 투수 여러 한 명 주겠다. 다른 팀에서 전력 분석도 왔다. 아무래도 지금 구춘 리그로 다른 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런 거 같고, 나머지는 다 오늘 뭐 로드리게스 선수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윤성빈 선수가 154를 던졌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또 뭐 에빈 선수가 김원중 선수 유니폼을 또 입고 왔는데, 박재엽 코멘트가 좀 이상해서 그 김태형 감독님이 박재엽 선수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쉽다는 멘트를 하셨죠. 그래서 뭐 너무 기대치가 컸나? 근데 아직 어린 21살이니까 그냥 사실 신인에 대해서 감독님이 좀 좋게 얘기해주는 편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박재엽 선수 성장세 같으니 군대 보내면 됩니다. 팀에 포수가 없는 건 아니라서 손성빈, 정보근으로 시즌을 운영하는데 사실 문제는 없기 때문에 뭐 군을 보내는 게 좋죠. 21살이니까. 뭐 유관남 선수 계약도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계약도 끝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군 밀어낼 포수 한 명 안 나오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보근 선수를 밀어낼 포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정보근 선수가 9라운드잖아요. 정보근 9라운드. 그 다음에 그 둘이 동기인데 장두성 10라운드인데, 그러니까 하위 픽 동기 두 명이 이 정도로 1군에서 해주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장두성 선수는 10라운드인데 거의 그러니까 전체 마지막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뽑힌 순위가. 그런데도 이 정도로 해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긴 해요. 정보근 선수도 9라운드에서 이 정도면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거기도 하고, 버스터 보근 모드 이제 언제 발동이 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아무튼 기대치에 비하면 잘해주는 선수는 맞습니다. 뭐 정보근 선수도 그렇고. 근데 오늘 경기는 도파민은 굉장했다. 에러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수비에서 정말 깔끔한 플레이, 깔끔한 모습들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수비에서 진짜 어설픈 모습이 한 개도 없었고, 마지막에는 정말 좋은 그런 홈 승부로 또 아웃이 되고 경기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굉장히 좋았죠. 황성빈 송구 보고 추천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는 약했지만 굉장히 정확했고 그런 부분이 좋았고요. 일본 1루수 멘탈 나가는 타구, 아 맞아, 장두성의 범력 2루타 1루 베이스 맞고 1루수 키 넘어가는, 그러니까 범력타가 나왔는데, 이런 사실 범력 2루타가 나오면 이게 사실은 추가 득점이 돼가지고 경기가 좀 편하게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추가 득점을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웠죠. 진짜 저거는 범력 2루타였는데, 장두성 선수의 타격 방향성의 타격 능력 자체는 장두성 선수가 조금 더 메커니즘이 좋다곤 하는데, 근데 이제 황성민 선수는 어찌됐건 3할에 OPS 0.8을 찍어본 선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거를 무시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이고, 한준희 해설위원은 사실 이게 해설위원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야구에 관해서는 한준희 해설위원 그냥 그 사직 아재의 어떤 그 대표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오늘 그 해설 보면 제일 감탄한 게 경리단 드립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동원 정신, 약간 그 타이거즈 정신에 그 약간 버금이 가는 최동원 정신을 꼴창섭이라고 부르는 거 하면, 저거를 맨정신에 하시는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이 최동원 정신은 아마 널리 쓰이지 않을까. 제가 최동원 던지는 거 봤어요. 경리단의 상대로 어쩌고, 그 다음에 백인천 멘트 저지당하는 거,
그 뭐냐 롯데 오리온스 백인천 얘기하다가 롯데 자이언츠 얘기 나오니까 거지당하고 이제 재밌었습니다. 홉조근이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긴 해요. 예, 제가 저녁에 또 나가야 돼가지고. 근데 또 백인천 감독님이 사실 건강이 또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비록 우리 팀하고는 인연이 안 좋습니다만은 또 건강이 안 좋으시다 하니까 또 좀 좋아지셔야 될 텐데 예 그런 걱정은 들죠. 또 어찌되가 야구계의 원로시니까. 하여간 한준희 위원은 그 축구를 선택한 게 축구 해설을 하는 게 야구 해설을 하면은 그 사고 날까봐가 아닐까. 제가 봤을 때는 야구를 선택하셨으면은 해설위원 생활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오늘의 좀 킥은 그거죠. 그 조성환 위원이 점점 샤머니즘에 물드는 광경. 근데 조성환 의원이 중심을 잡으려고 했는데 점점 그 두 명의 샤머니즘에 물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약간 미신 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았어. 클린한 타임입니다. 아 그리고 약간 공수 교대될 때 타이밍을 노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마지막 멘트 뭐 박정민 좋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이런 거 약간 AR 위치는 예, 그래서 약간 뭐 예능 느낌이 강했지만 항상 이닝 끝날 때 박정민 좋아 뭐 이런 거 계속했죠. 그 다음에 이게 다 계산된 거다 이런 멘트도 예, 소위 말하는 법력 플레이들에 대해서 이것이 다 계산된 것이다. 그래서 뭐 많은 즐거움을 줬는데 그 4인 조합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이었어가지고 그 내일부터는 그 김동현 아나운서하고 이제 신문기 위원 조합으로 봐야 되는데 뭐 두 분도 훌륭하긴 한데 이 네 명의 어떤 주접 방송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다시 만나보면 좋겠기도 하고 장도성 범벽타 베이스를 노리고 맞춘 거. 네, 참 예. 베이스를 노리고 친 것 주옥 같은 멘트들이 정말 쏟아졌는데 아무튼 굉장히 유쾌한 시간을 보냈고 아 그리고 그거지 한준희 위원의 전기 의자 예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예 한준희 위원은 그 점수가 날 때마다 전기 의자에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내기 상황에서도 약간 진짜 전기의자 고문이 계속 나왔습니다. 롯데는 모든 투수 유형에 약하지만 한동현이 깨부셔버리네요. 자, 아무튼 뭐 재밌는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굳이 저한테 폭발해도 한준희 위원 건가? 자, 아무튼 그런데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얘기를 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좀 정리하고 나가야 돼가지고 뭐 내일도 경기가 있고 내일도 제가 경기를 뭐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가지고 뭐 장담은 못 하겠는데 제가 또 뭐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내일도 경기가 있으니까 경기에 대한 리뷰를 또 간단하게 드리는 걸로 하고 네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또 내일도 쉬는 날이니까 다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저 정도면 자티비에서 한번 초빙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임 도박 4인방 없었으면 그 찐팬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준희 위원도 그 타겟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4인방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날려버렸죠. 내일 비가 오나요? 뭐 그쪽 날씨는 제가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야구 가면 시구로 불러보죠. 자 아무튼 오늘은 네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빨리 하고요. 다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내일 또 경기 또 한다면은 경기 또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